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민감한 주제인데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 있는 푸아그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왕 앙리 4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마다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기나 상징물에 이 닭 표시가 많이 있는 이유가 이 왕의 말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기아집에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 김일성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 북한의 간첩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 정도로 식량을 낭비하면 제가 그 아우지에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일종의 부유함이나 특권의 상징 같은 거였죠. 푸아그라도 지금도 상당히 사치품처럼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야생 상태의 기러기는 겨울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 먹이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먹이를 좀 많이 먹어두면 이 간이 지방이 통통하게 오르겠죠. 이때 잡은 기러기의 간을 먹어보니 이게 상당히 맛있다는 걸 이집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방이 잘 올라서 맛있는 거위간을 겨울철에 야생 기러기만 잡아가지고 먹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 때부터 현대의 사육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거위를 길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육 방식을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를 한 거고, 우리는 지금 프랑스의 전통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푸아그라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푸아그라의 푸아는 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라는 살찐, 지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름진 간, 살찐 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거위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생산량의 약 95에서 97% 정도는 오리간입니다. 실제로 거위간이나 기러기간 같은 경우는 3% 내외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오리간이 대부분이냐면 오리가 거위에 비해서 생육도 빠르고 이 대량 사육도 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거위간과 오리간이 이 가격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는 맛의 차이가 어마하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자, 이제 푸아그라가 곧 거위간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셨는데 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실 때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위간인지 오리간인지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푸아그라 하면 연상되는 것 중에 약간 꺼림칙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동물학대 이미지죠. 그런 사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객관화돼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푸아그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위를 가둬서 강제로 먹이를 주입해서 기른다는 이미지는 제가 20년 전부터 봤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 동물 단체들이 좀 어떤 특정 이미지를 유도를 한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아이들의 얘기를 다루는 유니세프 광고를 보고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대한민국의 아이들 전체가 그렇게 불우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 단체들이 제시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는 오리와 거위들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오리의 생육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불우한 환경이 전체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프랑스의 루지에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푸아그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의 농장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끼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영양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닭 사육 농가도 이런 선진적인 환경을 갖춘 곳이 많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사육화된 거위는 과거의 기러기들과 달리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된다고 해서 먹이를 특별히 비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위간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사육 과정에서 우리가 가바주라고 말하는 인위적인 사육 방식을 시작합니다. 실제 수의사들은 거위의 신체 구조상 먹이를 전문가가 잘 주면 대량으로 섭취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위해를 딱히 입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육 과정 중 처음 10주 동안은 자연 방목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 살을 찌우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2번씩 한 번에 5초 정도의 먹이를 주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주입을 받는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더 열악하게 기르는 것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도 마찬가지죠. 동물복지 개념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집트 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비록
이 자연 상태의 기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지만 어쨌거나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입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동물을 인간이 사육하고 먹는 건 뭐 인간의 본능 같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극심하게 동물이 고통받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뭐 동물단체의 이미지 한 장 가지고 오리를 이런 식으로만 길렀다, 우린 이런 걸 먹고 있다라는 죄악감을 일부러 형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푸아그라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아그라의 덩어리 자체를 푸아그라의 홀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주로 600g짜리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푸아그라 홀을 슬라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푸아그라는 그냥 이 자체를 구워 드셔도 맛있지만 이 무스나 테린,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 푸아그라 버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스는 이 푸아그라를 향신료와 함께 잘 삶아서 가른 다음에 소스를 얹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푸아그라 테린은 이 무스화된 푸아그라를 이 테린 틀에 다른 재료들과 함께 넣고 잘 익힌 다음에 식혀서 낸 음식이에요. 푸아그라 빠데는 뭐 영어로 페이스트라는 뜻인데요. 부드럽게 잘 갈아놓은 이 푸아그라를 반죽이나 도우에 감싸서 잘 구워놓은 겁니다. 뭐 테린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요리로 먹는 경향이 있다면 빠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좀 발라 먹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고도 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미트러버 가족 여러분들은 레스토랑에서 한 번쯤은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고급진 푸아그라 조금 이해하셨죠? 다음 방송에서는 고든 램지가 말한 것처럼 계란 프라이만큼 쉽다는 이 푸아그라, 이 간단한 조리법, 간식으로 먹는 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도 즐거운 고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